다양한 항산화 성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항암 효과가 매우 뛰어난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영양 공급을 넘어서 암세포의 활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방해하는 기능성 식품입니다. 어떻게, 언제, 얼마나 먹느냐까지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클리 한방병원 유진실 원장입니다. 암이라는 단어 누구에게나 익숙하지만 막상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마음이 무거워지고 걱정부터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암은 여전히 두렵고 멀지 않은 현실로 다가오는 질환인데요. 하지만 오늘은 조금 더 희망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세계적인 시사 주간지 타임지에서 소개한 음식 10가지 중에 항암에 도움이 되는 슈퍼푸드 5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식품들은 단순히 입소문이나 민간요법이 아닌 과학적인 연구를 기반으로 항암 효과가 입증된 재료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하거나 생소한 식품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도 식탁 위에서 자주 접하는 익숙한 음식들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타임지가 소개한 음식 중 항암에 도움이 되는 음식 5가지를 중심으로 각 음식이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고 그 성분이 우리 몸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은지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식습관 하나가 내 몸을 지키는 확실한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꼭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암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은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은 대표적인 항암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그 핵심 성분은 바로 강력한 유기황 화합물인 알리신입니다. 알리신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성분은 마늘을 으깨거나 다질 때 생성되고 체내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건강에 이로운 작용을 합니다. 즉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고 세포 손상을 예방하는 해독 작용도 함께 수행합니다. 그리고 알리신은 단순히 항산화에 그치지 않고 암세포의 세포 분열을 억제하고 자멸사를 유도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로 인해 암세포의 성장을 막는 데 기여하며 실제로 다양한 연구에서 그 효과가 입증된 바 있습니다. 특히 위암, 대장암, 폐암, 유방암 등 여러 종류의 암에서 유의미한 억제 효과가 나타났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한 마늘은 암 예방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강화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데도 뛰어난 효능을 보입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작용 덕분에 마늘은 건강 유지와 암 예방에 매우 유익한 식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늘을 섭취하는 방식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늘을 생으로 바로 섭취하는 것보다는 으깬 후 공기 중에 약 10분 정도 누출시킨 뒤 먹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알리신이 충분히 생성되고 항암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적정 섭취량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두 쪽 정도가 적당하고 위가 약하신 분들은 공복에 섭취하는 것을 피하고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음식은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풍부한 항산화 성분과 엽록소, 그리고 비타민 A, C, E를 포함한 영양소가 풍부한 녹황색 채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플라보노이드 성분인 루테올린도 함유되어 있어서 암 예방에 매우 효과적인 식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루테올린은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억제하고 염증을 낮추는 작용을 하고 동시에 유해한 효소와 유전자의 활성을 차단하는 데도 기여를 합니다. 즉 시금치는 단순한 영양 공급을 넘어서 암세포의 활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방해하는 기능성 식품입니다. 또한 시금치에 포함된 엽산 역시 주목할 만한 성분입니다. 엽산은 DNA의 합성과 복구 작용에 관여하고 유전자 돌연 변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결장암이나 유방암의 발생 위험을 줄이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시금치에는 베타카로틴과 루테인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들 성분은 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 작용을 하고 면역계를 활성화시켜서 암세포를 보다 적극적으로 공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시금치도 섭취 방법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시금치는 생으로 먹기보다는 데쳐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데침으로써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결석이 있는 분들이라면 시금치 섭취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즉 지나치게 많은 양을 장기간 섭취하지 않도록 조절하셔야 되고 건강 상태에 맞춰서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음식은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항산화력이 뛰어난 라이코펜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탁월한 항암 효능을 지닌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리는 주요 성분인 라이코펜은 특히 전립선암, 위암, 폐암, 유방암 등의 발생 위험을 낮추는 데 효과적인 파이토케미컬입니다. 즉, 라이코펜은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DNA 손상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는 성분으로 강력한 지질 산화 억제 작용을 통해서 세포막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라이코펜은 면역세포의 기능을 향상시켜 암세포를 인식하고 제거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이와 함께 토마토에는 비타민 C, E, 베타카로틴 등 다른 항산화 영양소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이들 성분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며 항암작용을 더욱 강화시켜줍니다. 따라서 토마토는 다양한 항산화 성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항암 효과가 매우 뛰어난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라이코펜은 섭취 방법에 따라 체내 흡수율에 차이가 생긴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특히 라이코펜은 기름과 함께 가열했을 때 체내 흡수율이 크게 높아지므로 생으로 먹기보다는 올리브유와 함께 익혀서 섭취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입니다. 또한 적절한 섭취량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반 개에서 1개 정도의 토마토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권장되고 장기적으로 섭취할수록 암 예방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항암식품은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즈에서 선정한 항암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음식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 레스베라트롤, 엘라그산과 같은 다양한 파이토케미컬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블루베리의 대표 성분으로 자주 언급되는 안토시아닌은 이 과일의 푸른색을 만들어내는 색소 성분으로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암세포의 성장 신호를 차단하고 DNA 손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안토시아닌은 암세포가 스스로 영양 공급을 위해 만들어내는 신생혈관 형성을 억제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즉, 암세포의 생존 환경 자체를 제한하여 전립선암, 대장암, 유방암 등 다양한 암종에서 세포 증식을 억제하고 자멸을 유도하는 효과가 관찰된 바 있습니다. 또한 블루베리는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키고 염증 반응을 억제하여 전반적인 면역 환경을 암세포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데도 기여합니다. 게다가 블루베리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 저당 과일이기 때문에 암세포가 선호하는 고혈당 환경을 피하면서도 항암 효과를 더할 수 있는 드문 과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성분이 많다고 해도 섭취 방법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됩니다. 따라서 블루베리를 드실 때는 가급적 생 블루베리를 선택하시고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냉동 제품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들은 열과 산소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리해서 먹기보다는 스무디나 요거트에 섞어 생으로 섭취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장 섭취량은 하루 한 줌, 즉 약 20알에서 30알 정도가 적당하고 꾸준히 섭취했을 때 장기적인 건강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아무리 뛰어난 음식이라도 과량 섭취는 피해야 되고 다양한 색의 항산화 식품과 함께 섞어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항암식품은 바로 녹차입니다. 녹차는 고대부터 약용식물로 활용되어 왔고 현대과학에 의해 그의 효능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대표적인 항산화 식품 중 하나입니다. 특히 녹차에 함유된 카테킨, 그 중에서도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 성분은 강력한 항암 효과를 가진 것으로 다양한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즉, 녹차 속 EGCG는 세포 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DNA의 손상을 방지하고 암세포의 성장과 관련된 유전자 발현을 억제하는 후성 유전학적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EGCG는 암줄기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세포 자멸을 유도하며 신생혈관 형성을 차단하는 등의 다양한 기전을 통해 암세포의 확산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작용은 특히 대장암, 유방암, 폐암, 전립선암 등에서 활발히 연구되어 왔고 EGCG는 종양의 성장 속도를 늦추고 재발 위험을 낮추는 데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녹차는 카페인 함량이 커피보다 적은 반면에 테아닌이라는 아미노산을 포함하고 있어서 긴장을 완화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암 환자의 심신 안정을 돕고 면역 기능 회복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녹차의 효능을 제대로 얻기 위해서는 올바른 섭취 방법도 중요합니다. 볶은 국산 녹차나 일본식 녹차를 물처럼 자주 마시는 방식이 가장 좋고,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은 연하게 우려서 조금씩 수시로 섭취하는 방법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실 때는 너무 뜨거운 상태로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공복보다는 식후나 간식 사이에 마시는 것이 위장에 부담을 덜 주게 됩니다. 따라서 카페인에 민감한 분들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섭취하시면 부담 없이 꾸준히 항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타임지가 선정한 10가지 음식 중에서 암 예방과 치유에 특히 도움이 되는 5가지 자연식품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마늘, 시금치, 토마토, 블루베리, 녹차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식품들이야말로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염증을 줄이며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 뿐만 아니라 어떻게, 언제, 얼마나 먹느냐까지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즉, 음식은 제대로 섭취하면 약이 되지만 방식이 잘못되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물론 한 끼 식단을 바꾼다고 건강이 갑자기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작은 선택이 쌓이면 반드시 몸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곧 여러분의 약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소개해드린 항암식품들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일상을 건강하게 지켜드리는 암 건강의 동반자 오클리TV의 유진실 원장이었습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